바닥이 아니다는 뭐 알 수 없지만 이제 상당히 좀 저렴한 가격이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이제 모바일 혁명하고 같고 반도체는 닷컴 버블하고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99년, 2000년대에 이제 닷컴 버블이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그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 폭락한 것과 같은 이제 그런 흐름으로 반도체 주식들은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2차전지 주식은 이제 2008년도에 그 애플 아이폰이 이제 탄생하면서 나온 그 모바일 혁명 그때에 이제 애플,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다음에 뭐 구글 같은 이런 주식들이 이제 그 이후에 뭐 십몇 년 동안 적게는 뭐 한 30배에서 많게는 한 200배까지 올랐는데 그런 형태의 흐름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섹터는 지금 주가 바닥으로 보시는지? 바닥은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제 바닥이 아니다는 뭐 알 수 없지만 이제 상당히 좀 저렴한 가격이다.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제 3년을 두고 갖고 간다고 보면은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최소 기간은 3년이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제 닷컴 버블 시대 때 99, 2000년 때에 워렌 버핏이 닷컴 주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놀림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영감탱이 나이 들더니 이제 망조가 들었구나 막 그랬었는데 그때에 이제 워렌 버핏이 닷컴 버블이 막 그 화랑일 때 다들 거기에 정신이 팔렸을 때 닷컴 버블하고는 전혀 무관한 이제 그 굴뚝주라고 그때는 얘기했던 이제 전통 산업의 주식들을 이제 꾸역꾸역 사 모았거든요. 한 1, 2년 정도는 닷컴 버블 주식은 계속 올랐고 워렌 버핏이 갖고 있던 그런 주식들은 계속해서 떨어졌는데 3년 차가 되니까 그 상황이 180도 반전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게 이제 가치에 비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사는 건데 가치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샀는데 그게 그 다음 날로 바로 회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바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건 아니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 경우들이 이제 제가 30년 여의도 경험상에서 3년 정도면은 충분하더라 해서 제가 투자는 3년이다 최소 기간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2차 전지주가 지금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공매도 때문이죠. 공매도 여의도에 이제 그 기관들의 지금 포지션이 반도체 롱이고 2차 전지 숏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각종 불법적인 방법도 지금 많이 저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언론들 이제 활용해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 띄우는 기사가 나오고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계속 부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하는 식으로 이제 가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공매도 제도 개선이나 뭐 잠깐 중지 관련해서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공매도의 그 가격 발견 기능에 대해서 순기능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가격 발견에 순기능은 전혀 없고 가격 왜곡에 그 역기능만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라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 주식들 특히 뭐 반도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고 그 밑에 장비주들이 움직이잖아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크게 움직이고 2차 전지는 이제 소에 떨어지고 하는 이제 그런 게 대표적으로 이제 여의도 기관들이 가격을 왜곡하는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 반도체 생산 규모 자체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이제 발표한 걸 보면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줄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반도체 설비 투자를 줄이는데 주가는 오히려 역으로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설비 투자를 늘리려고 하면 일단 이제 기존에 지금 휴업 상태에 있는 이제 설비부터 먼저 돌려야 되겠죠. 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를 사야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있는 설비도 놀리는데 신규 설비를 살 일이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는 업황 자체가 반도체 기업,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좀 후행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실적 자체가. 근데 지금은 그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부터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거잖아요. 그
그 AI 반도체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AI 반도체라는 게 신규로 새로 생기는 반도체면 좋은데 AI 반도체가 생기는 만큼 기존 반도체는 안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전기차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지만 전기차가 생기는 만큼 기존의 내연기관차는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지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크게 재미가 없었던 게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그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쪽,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에서 이제 AI용 반도체 이제 서버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는데 그 늘리고 있는 반면에 기존 서버에 대한 투자는 급격하게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 일부 있고 줄어드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토탈해서 보면은 크게 성장하는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과거 2019년에 이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을 때 그때 당시에 주가를 지금 훨씬 넘어서 있는 상태여서 이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피터 린치가 얘기하셨던 주가가 기업 이익하고 이제 동행하면 괜찮은데 기업 실적에 동행 없이 주가만 너무 올라갔을 때는 아주 좀 뭐랄까 좀 경계해야 되는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맥락이 딱 닿아 있는 좀 그런 상황이다. 적정 주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가격은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전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AI 반도체 갖고는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을 크게 변화시킬 만큼의 매출이 발생하기가 어렵고요. 아마 핵심적인 키는 이제 TSMC가 하고 있는 그 파운드리 사업, 예, 파운드리 사업에서 TSMC하고 되게 좀 필적할 수 있는, 좀 경쟁할 수 있는 이제 자리에까지 도달해야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좀 추세적인 이제 주가 상승, 그 다음에 기업의 이제 성장 같은 좀 의미 있는 성장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TSMC 쪽 하고 있는 그 파운드리 쪽에서 성과가 나지 않는 이상은 다른 부분들에서의 변화는 이제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규모를 봤을 때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에는 이제 AI가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꾼다는 그런 기대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AI가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점에서? 안 쓰잖아요. 일단 개별 소비자들이 결국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아까 닷컴 버블하고 모바일 혁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닷컴 버블하고 모바일 혁명에서 가장 큰 차이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어서 그 물건을 구매했냐 그렇지 않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닷컴이 결국은 버블로 이제 붕괴됐던 거는 닷컴 시절에 이제 생겼던 여러 가지 서비스들 거기에 우리 소비자들이 돈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이제 무료로 인터넷을 쓰던 게 되게 대세여 갖고 그래서 실제로 그 인터넷 기업들이 이제 많은 가입자들을 이제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이제 그 거품이 붕괴된 건데 반면에 모바일 혁명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다 스마트폰 쓰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영화를 보고 넷플릭스에 매달 10,000원, 20,000원씩 다 지불하고 하면서 우리 소비자들의 이제 지갑에서 돈이 나가서 실제로 그 모바일 기업들 관련된 기업들한테 다 지불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AI 쪽도 결국 뭐 반도체에서 뭐 챗GPT가 되든 뭐 빙이 되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서비스에 가입해서 매달 구독료로 10만 원씩 20만 원씩 지불하고 이런 형태가 돼야 그래야지 이제 AI 생태계가 구성이 되면서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할 텐데 예, 아직도 되게 좀 드물죠. 챗GPT에 이제 유료 서비스 회원 가입해서 돈을 지불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좀 드문 상태니까 실제로 GPT 회사 이제 오픈 AI가 엄청난 적자 상태예요. 그런 이제 큰 적자 상태에서 언제까지 이제 그 밑빠진 독에 또 물 붓듯이 이제 AI 관련된 비싼 반도체를 사서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미지수죠. 좀 어렵다고 봐야죠. 거품이 붕괴되는 시점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거품이라는 거는 알고 거품이 얼마만큼 커질지 그 다음에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알기는 어렵죠. 다만 거품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업황 중에서 추천하실 종목 이런 건 전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반도체 쪽은 없습니다. 반도체 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AI가 좀 이제 거품, 신기루 같은 이제 그런 거에다가 플러스해서 한 가지 또 결정적인 그 약점이 우리나라에 있는 관련된 각종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세계 수준에서 보면 상당히 좀 떨어지는 회사들이에요. 반도체 장비 업체 매출의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1등부터 10등까지 있는 기업들이 대개 미국 기업이거나 뭐 일본 기업이거나 유럽 기업이지 한국 기업은 그 10위 안에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보면은 이제 1등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배터리 쪽에서 양극 쪽에서 1등 에코프로 BM이니까 이제 글로벌 경쟁력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게 완전 다른 거죠. 굳이 반도체 주식을 투자하려고 하면 당연히 미국 시장에 있는 반도체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제 한국 반도체 그것도 장비 기업을 투자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